테슬라와 애플, 이런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요. 차세대 반도체 성능을 확 끌어올리려고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요즘 들려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움직임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유리기판 기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 업계 소식들을 좀 종합해서 이 기술이 도대체 뭔지, 왜 지금 이렇게 뜨거운 감재가 됐는지, 또 어떤 가능성과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최신 흐름, 또 그 중요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기술이 우리 삶 곳곳으로 이제 스며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기술 역시 이제 한 단계 더 점프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기존 기술로는 약간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리기판은 바로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상당히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왜 하필 테슬라나 애플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성능 개선, 그 이상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핵심은 역시 그 AI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에 대한 절실함이라고 봐야겠죠. 현재 사용되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 특히 그 유기 소재 기반 기판으로는 앞으로 요구될 AI 연산 능력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위기감이 작용한 것 같아요. 테슬라와 애플 두 회사 모두 각자의 그 주력 분야에서 AI 기술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야만 하는 분명한 목표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기존 기술의 연장선,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 아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유리기판이 강력한 후보로 부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 성능 향상이 가장 큰 동력이군요. 그럼 그 유리기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고 지금 주로 쓰이는 기판들하고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건지 이것도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유리기판의 그 본질적인 특징과 잠재력을 좀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이 기술을 현실화하는 데 따르는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 그리고 현재 업계의 개발 현황까지 좀 종합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어떤 신기술이든 처음에는 장점만 막 부각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도입까지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술 경쟁에서 대만 공급 업체들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계 전체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최근 보도를 보면 테슬라랑 애플이 여러 유리기판 제조사들하고 접촉을 해서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약 단계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양쪽 모두 이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좀 탐색전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두 회사 모두 더 강력한 AI 성능 구현이라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유리기판 기술을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거죠. 보도된 대로 아직 구체적인 계약이나 협력 단계는 아니지만 기술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 회사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타진하는 초기 검토 단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업계에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테슬라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완전 자율주행 그 FSD 기술 고도화라든지 또 최근에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같은 걸 보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합니다. 테슬라가 추구하는 그 완전 자율주행이나 인간형 로봇은요.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아주 정밀하게 인식해야 하고 또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복잡한 판단을 내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정교하게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는 반도체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춘 칩이 필수적입니다. 방대한 양의 센서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하고 AI 알고리즘을 실행해야 하니까요. 테슬라는 유리기판이 바로 이런 차세대 고성능 반도체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그 개발 동향을 아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그 FSD 칩의 다음 버전에
유리 기판이 채택될 가능성까지도 좀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 FSD 칩이요. 흥미롭네요. 애플의 경우는 테슬라와는 또 다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폰이나 맥의 AI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뚜렷하잖아요. 네, 애플은 최근 그 생성형 AI 경쟁에서 경쟁사들에 비해서 약간 출발이 늦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아이폰 같은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 이걸 강화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기반의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게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유리기판은 특히 후자, 그러니까 서버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검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칠의 집적도, 전력 효율, 그리고 발열 관리,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요, 애플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특정 용도에 맞춤 설계된 주문용 반도체, 그러니까 ASIC이라고 하죠.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이 ASIC을 개발 중인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브로드컴이요?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애플이랑 하는 건데요? 브로드컴은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AI 칩 개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기술을 자사의 그 ASIC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한다면 이 기술이 애플을 넘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나 AI 가속기 쪽으로 예상보다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브로드컴은 이미 유리기판 C제품 테스트를 진행할 정도로 기술 개발에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애플이 브로드컴을 통해서 개발하는 그 차세대 ASIC에 유리기판 기술을 최종적으로 채택할지 이 여부가 업계의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만약 채택된다면 이건 유리기판 상용화에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브로드컴의 움직임이 유리기판 기술 확산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종합해보면 만약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채택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의 자율주행 플랫폼이나 대규모 AI 서버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처럼 크기가 크고 복잡하고 또 극도로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그런 최첨단 칩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스마트폰 같은 대량 생산 제품에 바로 적용되기보다는 기술적인 이점이 가장 확실하고 또 비용 부담을 상대적으로 좀 감당할 수 있는 하이엔드 분야, 여기서 먼저 검증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리기판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차세대 기술로 각광을 받는 걸까요? 현재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 기반의 유기기판이나 아니면 고성능 칩에 사용되는 실리콘 인터포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유리기판은 이름 그대로 유리를 핵심 소재로 사용하는 반도체 기판입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플라스틱 계열의 수지를 여러 층 싸서 만드는 그 유기 소재 기판이고요. 또 고성능 컴퓨팅 HPC나 AI 가속기 같은 데서는 칩하고 메인 기판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층 역할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부품이 쓰이기도 합니다. 유리기판은 이 두 가지 기존 기술의 장점을 취하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그 유리의 뛰어난 물리적 특성에서 나옵니다. 최근 AI 칩처럼 성능이 높아지고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반도체 칩 자체의 크기나 아니면 여러 칩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의 면적이 점점 커지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버용 CPU 모듈이나 광통신용 실리콘 포토닉스 칩 같은 경우 가로 세로 길이가 100mm로 훌쩍 넘어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면 기존의 그 플라스틱 기반 유기 기판은 제조 공정 중에 가해지는 열이나 압력 때문에 마치 종이가 휘듯이 쉽게 휘어지는 현상, 그걸 워피지라고 하는데 이게 심각해집니다. 아, 기판이 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냥 좀 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판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휘어 있으면 그 위에 아주 미세한 반도체 칩들을 정밀하게 올려놓고 연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마치 울퉁불퉁한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건 결국 생산 수율을 떨어뜨리고 제품의 신뢰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리는 플라스틱보다 훨씬 단단하고 평탄하고요. 또 온도나 압력 변화에도 형태가 거의 변형되지 않는 아주 뛰어난 치수 안정성을 가집니다. 즉, 대면적 패키지에서도 휨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칩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유리기판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 평탄도가 뛰어나다는 점 외에 다른 장점들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열 관리 능력입니다. 고성능 칩은 작동 중에 정말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이 열을 효과적으로 밖으로 빼내지 못하면 칩 성능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유리는 기존 유기기판 소재보다 열 전도율이 더 우수해서 칩에서 나오는 열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식혀주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전력 소모랑 발열 관리가 핵심인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이 열 관리 능력 향상이 운영 비용 절감과 직결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와, 이거 뭐랄까 첨단 기술하고 전통 소재인 유리의 장점이 아주 절묘하게 만난 느낌인데요. 또 있습니까? 네, 하나 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회로 구현 능력입니다. 유리의 표면은 플라스틱보다 훨씬 매끄럽고 균일합니다. 덕분에 기존 유기기판보다 훨씬 더 가늘고 촘촘하게 회로 배선을 새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회로 선폭과 간격, 이걸 라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걸 줄이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신호기를 만들 수 있고요. 이건 칩 내부 또는 칩과 칩 사이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신호 손실은 줄여줍니다. 결국 이게 AI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해보면 더 큰 칩 패키지를 평탄하게 만들 수 있고 열 관리에도 유리하고 심지어 더 미세한 회로 구현까지 가능하다는 거군요. 야,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인텔이나 AMD, 삼성전자, 또 아마존 웹서비스, AWS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브로드컴까지 주요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유리기판 기술 도입을 검토하거나 막 추진하고 있는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특히 인텔은 자체 기술 로드맵을 통해서 유리기판 도입 계획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2025년경에는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올 정도로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건 유리기판 기술에 대한 업계 전반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 기술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새로운 돌파구에 대한 갈증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장점들을 들으니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혁신적인 소재에는 분명 기술적인 어려움도 따르기 마련이겠죠. 상용화까지 어떤 난관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리기판의 잠재력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이걸 안정적인 대량 생산으로 연결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기술적 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기술이 발전하고 표준화되면서 성숙한 공정 시스템과 거대한 공급망 생태계를 갖춘 기존의 ABF 기판 같은 유기기판 기술하고 비교하면요. 유리기판 제조는 훨씬 더 까다롭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 장비,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유리가 본질적으로 단단하지만 깨지기 쉬운 그 취성, 브리틀네스 소재라는 점이죠. 이건 누구나 아는 유리의 특성이잖아요. 반도체 기판에는 칩하고 외부, 예를 들면 메인보드 같은 곳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수많은 미세한 구멍, 즉 비야를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야를 레이저나 기계적 드릴링으로 뚫는 과정에서 유리 표면이나 내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균열, 마이크로 크랙이 발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마치 유리컵에 뜨거운 물 갑자기 부었을 때 금 가는 거랑 좀 비슷한 원리죠. 아, 작은 균열 하나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그냥 좀 금간 정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아주 작은 결함 하나가 전체 칩이나 패키지의 성능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판에 가해지는 열이나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이런 미세 균열이 점점 커져서 결국 전기적인 단선이나 합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열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아주 정밀하게 비야를 형성하는 것, 이게 유리기판 제조의 핵심 난제 중 하나입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정밀한 공정 제어가 요구되는 거죠. 구멍을 뚫는 것 외에도 다른 공정상의 어려움이 있겠군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야를 뚫은 후에는 그 내부 벽을 전기가 잘 통하도록 구리 같은 금속으로 빈틈없이 도금해야 하는데요.
유리 표면은 유기 소재와는 달라서 금속과의 접착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균일하고 견고하게 도금층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기술적 과제고요. 또한 회로 패턴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는 증층 공정에서도 각 층 간의 접착력 확보나 평탄도 유지가 어렵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회로를 외부 습기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덮는 그 녹색의 솔더 마스크라는 보호층을 도포하고 경화시키는 공정 역시 기존 유기기판용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유리랑 유기재료 간의 열팽창 개수 차이, 표면 에너지 차이 같은 소재 고유의 특성 차이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재료와 공정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아, 결국 단순히 기판 소재만 바꾸는 게 아니라 관련된 거의 모든 공정 기술, 재료, 심지어 장비까지 새로 개발하거나 개조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막대한 연구개발, R&D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일이고요. 또 새로운 공정을 안정화하고 수율, 즉 양품 비율을 끌어올리기까지 상당한 학습 곡선, 러닝 커브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 유리기판 기술의 전반적인 성숙도나 대량 생산 시의 수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성, 즉 비용 구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리기판 제조에 필요한 특수 소재나 정밀 가공 장비 등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역시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규모로 양산되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선 곳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현재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 각 플레이어들의 현황은 어떤가요? 네, 2024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리기판을 안정적인 대량 생산, 그러니까 하이 볼륨 매뉴팩처링 단계까지 구현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업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여러 기술적 난제들을 극복하고 또 기존 기술 대비 경쟁력 있는 수준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결국 누가 먼저 이 기술적 경제적 허들을 넘어서서 시장을 선점하느냐, 이런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는 있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자주 언급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인 SKC가 미국의 조지아 공과대학교와 협력해서 설립한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상용화에 가장 적극적이고 또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앱솔릭스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상당한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완공했으며 양산 준비를 서두르면서 잠재 고객사들하고 공급 물량 확대를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러 유리기판 개발 기업들 중에서는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주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특히 전통적인 반도체 기판 강국인 대만 업체들의 행보가 궁금한데요. 대만의 주요 기판 제조사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기판 업체인 유니마이크론이나 나냐 PCB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유리기판 시제품, 샘플을 제작해서 잠재 고객사들에게 보내서 테스트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들로부터 성능이나 신뢰성에 대한 초기 피드백을 받고 실제 양산을 위한 공정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양산 단계는 아니지만 착실하게 상용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셈이죠. 만약에요, 테슬라나 애플 같은 최종 고객사들이 개발 비용을 좀 지원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설계 요구사항을 제공한다면 양산 시점을 좀 더 앞당길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만약 최종 고객사가 개발 리스크를 분담하고 초기 물량 구매를 약속하면서 자사 칩에 최적화된 구체적인 설계 사양, 디자인 파라미터를 제공한다면 앱솔릭스나 대만 업체들이 특정 고객을 위한 소규모 맞춤형 시범 생산, 그러니까 파일럿 프로덕션이나 트라이얼 런을 진행할 정도의 기술적 역량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실제 제품 적용 가능성을 미리 검증하고 또 대량 양산을 위한 공정 안정화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리기판 기술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론도 있다고요.
네, 그런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유리기판이 특히 고성능 패키징 분야에서 사용되는 값비싼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반드시 써야만 하는, 그러니까 머스트 해브 기술은 아직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유기기판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또 패키징 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능 향상과 대면적화 요구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유리기판의 높은 초기 비용 문제나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장기 신뢰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로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세계 1위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의 입장인데요. TSMC의 태도가 왜 중요한가요? TSMC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세계적인 패블리스 기업들의 최첨단 칩 생산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칩 생산뿐만 아니라 최신 패키징 기술 개발과 적용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SMC가 어떤 패키징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주력으로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관련 소재, 장비, 후공정, 즉 OSAT 기업들까지 생태계 전반의 기술 개발 방향과 시장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TSMC는 유리기판 기술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 그러니까 외부에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내부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소위 물밑 작업 수준의 움직임만 보이며 공식적인 로드맵 발표나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TSMC가 유리기판 도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언제 실행에 옮길지, 이게 향후 유리기판 시장의 확산 속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분석과 전망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리기판 기술,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기술의 그 폭발적인 발전이 반도체 성능에 대한 요구 수준을 정말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소재였던 유기기판이 가진 물리적, 전기적 한계점들, 예를 들어 휙 문제, 열 방출의 어려움, 미세 회로 구현의 한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유리기판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차세대 AI 반도체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대안 기술로서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물론입니다. 이들 큰손 고객들의 수요와 잠재적인 투자는 유리기판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실적인 장벽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자세히 살펴봤듯이 유리는 가공이 매우 까다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제조 공정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직 대량 생산 시의 수율이나 비용 경쟁력이 불확실하고 장기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신뢰성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장밋빛 청사진만 그릴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관건은 산적한 기술적 난제들을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유리기판 기술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기술적 완성도와 경제성 확보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앱솔릭스나 유니마이크론 같은 기판 제조사 한두 곳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특수한 유리 소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소재 기업, 유리를 정밀하게 가공하고 검사하는 장비 기업, 유리기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칩을 설계하는 패블리스 기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파운드리 및 OSAT 기업들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걸친 아주 긴밀한 협력과 동시다발적인 기술 혁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만약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리기판 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유리기판이 기존 기술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거나 심지어 대체하면서 차세대 표준 기술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는 AI,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팅, HPC, 차세대 통신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성능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관련 공급망에 속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막대한 규모의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성공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며 상당한 시간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난관이나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반도체 유리기판 기술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극한의 성능을 충족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깨지기 쉬운 유리 소재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여러 기술적 과제와 경제성 확보라는 현실적인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앱솔릭스를 필두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치열하게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정적인 양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며 특히 TSMC와 같은 업계 핵심 플레이어들의 향후 행보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짚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리기판 기술의 미래는 AI 성능 향상이라는 그 거대한 기술적 야망과 실제 제조 과정에서 부딪히는 까다로운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의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그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고 또 어떤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미래 반도체 산업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기술의 진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기술 발전은 결코 예측 가능한 직선 경로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